오늘 굉장히 저희도 인코맥스 라이브 시작하면서 정말 정신없고 우락가락하는 장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시장 총평하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이주연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생각보다 매우 선방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는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뭐 워낙에 주말까지도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슈들이.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곡소리 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위로 곡소리가 나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왜 껄껄 웃고 계십니까? 그냥 좋아요. 기쁘셨어요 네, 오늘? 오늘 제 생일인가요? 이렇게 앞에가 환한 예, 사이에서 카리나님 오셔서 카리나님 모시고 네. 여기는 예, 어떻게 이너라도 하얗게 입어봤어요? SES 유진 해드릴게요, 유진. 네, 네, 뭐 곤란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한 너무 마리 멋지죠? 바퀴벌레가 된 기분이어서 네, 열심히. 아, 오늘 의상도 제일 연예인 같으신데요? 트로트 계로 네, 하려고. 총평으로 가야겠죠? 예, 빨리 여기서 그렇습니다. 끊어드릴게요. 네, 시장 총평 가시죠. 예, 똑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침에 긴장했죠. 긴장하면서 어둠에서 시작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어둠에서 막 뚫고 올라오네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시장이 주춤했다가 막 팍 하고 움직일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거, 가장 먼저 센 거, 깻 내 거 이렇게 해야죠. 트레이더라면. 그런데 말입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멘트 괜찮으세요? 예. 네, 이런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송이에요.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예. 네, 그 얘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코스닥의 중심은 반도체 소부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먼저 훅 들어오게 되면 아이고 올 것이 왔어요. 막 이렇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나마 낫긴 난데 이것도 다 끝나느냐? 그리고 아까 잠깐 수급 얘기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은 수급 보시면 안 돼요. 뭘 오늘은 볼까요? 예? 뭘 볼까요? 잘 보세요. 네, 다른 거 없을까요? 사실 대표님께서 반도체 소부장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오늘 정말 날아가는 거 보고 와 민수 역시. 신이시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시네요 오늘.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느껴지죠? 오늘은 네 너무 느껴지는데요. 그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생일인가 싶어서 그냥 네. 예 그런 거 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저희도 다 기쁘게 좀 좋은 거 좀 설명 좀 잘 해주세요 그럼. 잘 아마 부탁드릴게요. 같이 반도체 기쁘고 싶네요. 소부장은 우리 또 이주연 이사님이 이주연 대표님이 그 채널 뭐 활동하시는 채널에서는 진짜 잘하시는 분입니다. 거기다 막 자료와 거기 또 종목 찍는 거 대단하신 분이셔가지고 오늘은 저는 관망 모드로 가겠습니다. 관전 모드. 그래서 저걸 준비하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앞에 이만큼 하셨는데. 다 했죠,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 소부장이 이 정도로 기쁜 날이었다. 오늘 총평 딱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냥 그러니까 다 끝났어 이제 바닥 만들었어라고 돌아가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여전히 아직 미국에서 뭐 수급 이벤트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것은 조금 좀 보면은 그냥 언제든지 흔들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바닥이었으면 오늘이 저점이 그런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주연 대표님 보니까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주연 대표님이 코스닥을 애정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워낙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열매 대표님과 말씀을 나눌 때는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래도 코스닥 아직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이었는데 대표님 보시기엔 좀 어떠셨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겨우 하루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 코스닥은 저는 개인적으로 5월부터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반등하는 시기가 좀 너무 많이 늦어져서 사실 많이 좀 이렇게 슬펐습니다. 근데 어쨌든 7월달 이제 하반기 넘어가는 그런 시점부터는 코스닥이 그래도 이제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가볍잖아요. 현재 좀 많이 짐도 내려놓고 신용도 많이 털어내고 그러고 있어서 이제 코스닥의 반격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그래도 많이 좀 줄었나요? 그래도 최근에 워낙에 코스닥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네. 신용이 지속적으로 좀 줄었고요. 좀 화면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뭐 코스피 신용 같은 경우에는 27조, 코스닥은
구조가 깨졌습니다. 네, 8조 원대까지 내려와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덜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워낙 좀 가볍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반기부터는 이런 말 하기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반기에는 워낙 좀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무거워진 상태에서 기울기가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코스닥은 조금 더 이제 세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모멘텀이 또 꽤 많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코스닥이 정부의 정책으로 움직이는 그런 또 이제 부분인데 7월부터 정책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정책들이 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전부터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또 6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좀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섹터별로 움직임 어떻게 됐는지 정리하신 거 짚어주셔야죠. 해야죠. 네. 아직 10분밖에 안 됐네요. 네. 됐네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들은 뭐 특별히 볼 건 없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은 양시장 매도했다. 네, 기관이 매수했다는 걸로 결국에는 외국인과 내국인 싸움이었다. 쪽에서 내국인 승 이렇게 들어간 거죠. 네, 또 모르죠.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요즘에 막판에 동시효과 때 이게 포지션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나 봤더니 그 선물 같은 경우 더 그래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냥 잠잠히 넘어갔네요. 그래서 내일은 모르겠다. 내일은 이제 미국 시장 끝나는 거 보고 봐야겠다라는 쪽들인데 들어오다 보니까 또 우리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월드컵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인류애가 충분히 발휘할 시간인데 거기다가 또 내일 합의 안 하면 내일 또 대규모 공격을 하겠다. 일단 예. 모래를 뿌리셨네요. 모레 한다고요? 내일 모레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저 축제장에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합의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과정이 참 아름답지는 않고요. 좀 빨리 결과 좀 나오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했던 섹터와 하락했던 섹터를 보게 되면 섹터에서 월드컵의 향기가 납니다. 월드 섹터에서 네. 6개 치킨이 움직이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내일 아까 월드컵이 11시라고 그랬죠? 내일 우리 경기가요. 우리 경기가요? 네. 예. 개막은 이제 새벽 한 4시 요때 첫 시작이긴 하더라고요. 새벽 4시요? 네. 그때까지 못 있겠고요. 예, 근데 아침에 11시에 치킨을 먹는다? 뭐 점심을 일찍 먹으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점심을 좀 앞당겨서 될까요? 모르겠네요. 하이라이트 아. 보면서 시켜 먹는 건 안 될까요? 그냥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주가는 움직였다. 생각 못한 포인트네요. 그쵸. 네. 4시. 만약에 저녁 때에서 쓰면 이해가 돼요. 그럼 아마 그것까지 매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이트줄로까지 갔겠죠. 근데 복날 때문인가 뭐 그런 쪽에서 그냥 요게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또 월드컵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16강 들어가고 혹시나 그리고 8강 들어가고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16강 들어가게 되면 또 움직입니다. 이런 종목. 그리고 약간 트레이딩처럼 접근할 여지는 충분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하게 되면 물립니다. 이런 건. 네네. 네, 그런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들어왔고 바이오도 드디어 고개를 번쩍번쩍 들으려고 하는데 차이가 좀 커요. 종목마다. 그래서 대장인 알테오젠만 불쑥 일어섰고 나머지는 대장이 일어나 그런데 그냥 자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좀 내일은 좀 깨우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해운이나 나머지 전쟁 관련주가 반짝 움직였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연속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우주항공주 아니 스페이스X 가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오후장에서 번쩍번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스피어라고 하는 종목 상한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좀 변화가 들어왔는데 아직 이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고점 막 돌파할지는 하루 이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터주 울음 나와요. 엔터주. 엔터 오늘 진짜 눈에 띄었어요. 네. 근데 엔터주는 오늘 왜 올라간 거예요, 대표님? 인바운드 관광객들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뭐 수급적인 이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질문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방송입니다. 툭 들어가는 방송. 네. 네. 워낙 많이 또 빠졌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엔터 바이오랑 엔터 하신 분들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좀 살려주세요. 네, 그런 마인드로. 근데 추세는 SM이 제일 좋더라고요. 21% 넘게 올랐어요. 엔터 주가요. 네. 네. SM 21.15%. 그런데 네. 너무 워낙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어가지고 그렇긴 21% 해요. 올랐는데도 사실 기쁘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지부진하고 또 계속 내리막이었었어가지고. 그거 아세요? 그 막 주가 급등하는데 아휴 이런 마음. 알죠? 아세요? 압니다. 그런 걸 느끼시면 안 되는데 그럴 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단가 생각하고 주가 아무리 오물라도 아휴 한숨부터 나오는 그래서 좀 살려주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도 오랜만에 강했는데 이제 하락 쪽들로 들어가게 되면 또 마음이 아프죠. 이제 전력 설비는 왜 빠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게 오라클 실적 가지고 뭐 또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라클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라클은 실적만 발표하면 왜 이렇게 또 다 팔아 제끼는지 모르겠어요. 오라클은 사실 실적은 좋은데 네. 자본 조달,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시장이 생각보다 더 크게 발표하는 바람에 뭐 실적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또 제작진이 바로 준비해 주셨는데 네. 20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한다. 원래도 200억 달러 조달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요. 아니 저 4배를 하는 구글은 잠깐 빠졌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구글은 돈을 잘 벌잖아요. 아 오라클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네, EPS 뭐 $5 넘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괜히 뭐 여기저기서 여파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라클한테 미라클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라클 오라클이 아니라 그런- 오라클 미라클. 네, 예. 근데 아직 오라클이다 보니까 빨리 오라 이러고 있다 보니까 좀 못 가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자동차 쪽도 좀 약하다가 막판에 좀 반전해서 조금 네. 약고 조선 쪽들이 좀 주춤한가 싶었더니 시간으로 또 그 뭐지 한국형 구축함 한화오션이 또 당첨이 아니죠. 계약할 수 있겠다. 뭐 평가 점수 좋게 받았다 그래서 또 쭉 올라가면서 예 그래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반응을 한다는 쪽에서는 시장의 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원자력 좀 약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폭은 오늘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나마 힘내자 화이팅 이런 말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정리하고 또 희비가 엇갈렸던 상승 업종 네. 그리고 또 하락 업종 이렇게 같이 짚어봤는데 사실은 뭐 계속해서 변동성으로밖에 정리할 수 없는 시장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에서 우리가 증시를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걸까라는 우려도 되는데 사실 대표님께서는 변동성 정점은 통과했다 뭐 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이유들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네. 이제 변동성을 통과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단기 정점을 통과했다. 네, 네. 워낙에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번 주에 좀 워낙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오라클 실적 발표도 있었고 늘 실적 발표만 빠지는 종목이었고, 네 그리고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다 보니까 좀 이번 주에는 사실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좀 그런 이슈들을 다 좀 소화를 하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좀 크게 변동성을 유발했던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수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이 수급의 변동성을 유발했던 또 가장 큰 원인은 그 단일 레버리지 ETF 삼전이랑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이게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좀 될 수 있을 만한 게 최근에 6월 8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9% 정도 급락했던 날 좀 기억하세요? 네, 이번 주에 좀 그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이 당일 날에 뭐 많은 분들이 뭐 외국인이 팔았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을 다 팔고 떠난다, 펀더멘털이 좀 이제 훼손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수급을 좀 뜯어보면은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 매도 폭을 줄였어요. 1,800억 정도 매도를 조금밖에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기관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하락을 주도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렇게 기관 금투 쪽에서 물량들이 확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서 한 7,500포인트쯤에서 외국인들이 선물도 다시 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하방을 미는 거를 허용하지는 않고 여기서 좀 받아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서 뭐 화면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노란 선으로 제가 그어놓긴 했습니다. 이게 뭐 7,5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닿을 때만
때마다 좀 외국인들이 어쨌든 좀 매수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받아내면서 좀 반등시키는 모습들이 있어서 결국은 여기가 이제 좀 생각하는 강한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좀 지켜냈고 그리고 이런 수급적인 리밸런싱이나 그리고 이런 금투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들은 대부분 좀 많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목요일 접어들고 이제 금요일 앞둔 상황에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변동성에 정신없음에서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셨고 저는 김일수 대표님께는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반기 앞두고 이제 이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코스닥 좀 가벼운 종목들 이제 중소형 종목들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잖아요. 네.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하반기에는 좀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들 가벼운 친구들 좀 헐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갈급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정도로는 날아갈 수 있을까요? 헐헐이 왜 안 돼요? 돼요? 헐헐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너무 좋죠. 해주세요.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셔야죠. 그럼 당위 말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질문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가 첫째는 이게 아무리 그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그럼 대응 뭐 전략이 있나요? 그러면 아니 뭐 그냥 갖고 버티면 되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갖고 버티면 다 못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드리는 거는 일단 주도주 좀 갖고 계시느냐, 네. 주도주가 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세팅이 다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는 게 순서가 맞지. 지금 무조건 하락한 종목들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갖고 있으면 뭐가 될 거야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코스닥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그거잖아요. 뭐 EPS를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정부가 7월 달 가게 되면 그 우리가 코스닥 주주들이 되게 기다리고 있는 그거 하나 7월에 코스닥 개장 30주년 행사 쪽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에 대해서 이제 코스닥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책, 그러면 심리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직접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다 같이 맞춰져서 우르르 가야 이제 이제 코스닥의 시간이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주도주가 뭔지 다 알아요. 네. 근데 그 주도주를 물리신 우리 PD님도 계십니다. 물론 계십니다. 예. 수익 났다가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물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 가능해요. 근데 뭐 버티면 되겠죠. 근데 그 지금 물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버티면 될 만한 셋 이렇게 흐뭇이 웃고 계세요. 지금 제 인이어로 헛웃음이 지금 들려와서. 막 욕한 거 아니고요, 저는. 아닙니다. 주도주에 물리신 PD님 헛웃음. 네, 네. 슬픈 미소 비슷한 약간 그런 것들이 들려와서. 아까 왜 그렇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텐데요, 뭐. 네, PD님 화이팅. 네, 그래서 그렇게 괜찮은 거예요. 그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네. 계속 말씀하신 지가 사실 뭐 정말 입 아프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점에 또 많이 물렸단 말이죠. 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 그냥 계시면 되는 건가요? 응원드리겠습니다. 응원드리고 예. 그런 분들은 코스닥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근데 그분들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세팅이 됐고 물렸다고 하더라도 뭐 시간 지나면 올라가겠지라고 마음 편하게 가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올라올 동안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코스닥에서 가서 해보자. 그렇게 딱 구분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순서대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물려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대응하기가 좀 그런데 그럴 때 그래도 코스닥은 한번 움직이게 되면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번쩍번쩍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동대 한 바퀴 돌리고 좀 번쩍 일어나서 막 달리는 기차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또 금방 올라와요. 근데 그럴 수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체크할 거는 코스닥의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코스닥도 순환매가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쭉 들어오겠죠. 그럴 때 어떤 순서로 돌아올지 그것도 지금부터는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또 코스닥을 보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반도체 소부장을 보자. 그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머지도 같이 따라오게 되면 2등, 3등 섹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중에서 거기서 이제 플레이를 쭉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리고 또 시장은 또 다른 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주도주 세팅 잘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요걸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슈퍼 사이클 가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생각보다 하반기에 반도체 왜 웃으시죠?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하반기에 생각보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모멘텀이 꽤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어제 되게 유의미하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UBS 쪽에서 반도체 장비가 이제 슈퍼사이클 초입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 UBS에서 이 리포트를 쓰신 분이 예전에 올해입니다. 올해 몇 달 전에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원래 535달러였었는데 1,600달러로 3배 올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당일날에 뭐 마이크론 주가 막 10% 이상 급등하고 이랬던 촉발했던 그런 애널리스트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반도체 장비가 지금 슈퍼사이클 초입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인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뭐 HBM이랑 DDR5 수요가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 라인들 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수요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공정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뭐 장비 수요가 27%, 35%, 내후년에는 뭐 380조 원까지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이어질 걸로 성장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례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석가가 30년 경력 중에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래요. 이 고객사들이 앞으로 8개 분기, 그러니까 2년치의 수요 전망을 장비 업체랑 공유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라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장기간 동안의 수요가 이제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뭐 테스라던가 그리고 이런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이미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좀 하반기에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좀 투자 자체가 조금 원래 한 6개월 정도 뒤에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좀 수요가 빠르고 더 빨리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투자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상보다는 6개월 정도 더 빠르게 주문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한 10월 달쯤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뭐 삼전이나 닉스,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 이 정도 수요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장비 주들이나 이쪽들한테 우리 이렇게 좀 주문할 거야라고 계획을 공개를 하면은 말을 해주면 보통 한 그 다음 해 연초에 주문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약으로 연결이 되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져가지고 이례적으로 올해 한 4월 달쯤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좀 그 기업들 찾아와가지고 이만큼 더 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이제 당연히 장비주들한테도 먼저 좀 6개월 정도 빠르게 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성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또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 초에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소부장 대부분이 모멘텀을 공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장비가 조금 더 지금은 빠르기 때문에 장비주들 특히나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향으로 이미 좀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 이미 주가가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좀 선단 공정에 있는 뭐 HBM4라던가 이쪽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은 좀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 ETF가 요즘에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네, ETF. AI 소부장 ETF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응을 하셔도 이제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시긴 하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결책까지 주셨는데 그래도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소부장 공정 하나하나 또 파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또 설명해 주셔야죠. 네. 안 할래요. 해주셔야죠. 네. 아이, 이거를 한 이틀 전에 갖고 왔었는데 계속 또 밀려가지고 오늘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틀 전에 하셨으면 그야말로 난리 났죠. 난리 났을 에이, 텐데. 됐어요 뭐. 왜냐면 전공정이 또 많이 올라줘가지고. 그래 왜 제작진 분들의 뭐에 그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슈퍼사이클 또 웅장해지네요 마음이.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좋겠죠. 근데 벌써 그런 거 얘기를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보시게 되면 대표 주자 글로벌에서 피어라고는 쓰지만 시총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ASML, 또 램리서치, KLA, 일본의 텔, 그 도쿄 일렉트론 이런 쪽들 다 똑같이 이렇게 다 보게 되면 주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 저기 북극성으로 가 있습니다. 다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코스닥이라는 이유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오늘 고개를 뚝 든다. 그러면 추세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거 격차 좁히면서 움직였을 때가 뭐가 나왔냐면 삼성전기. 네, 그게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브라타봐. 그러면서 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비덴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그러면서 거기서 확 좁히면서 변화가 나왔었죠.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게다가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이닉스가 업황이 좋아졌어요. 내가 돈을 벌면은 부잣집의 곡간이 넘치면 하인들한테도 이렇게 좀 자네 많이 힘든가? 그러면서 또 이거 떡도 챙겨주고 막 그러죠. 하인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 소부장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한테 단가를 CR이 아니라 단가를 올려준대요. 3-4% 올려주겠다라는 쪽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물론 아직 모르겠어요. 협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안 올려주면 언제 올려줍니까? 좀 도와주세요. 같이 살아야죠.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게다가 또 요즘에 호남에 또 이제 팹 짓는다 얘기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 패키징 그리고 네네. 또 하이닉스도 아직 조용히 있지만 하이닉스는 뭐 데이터 센터를 일본에 짓는다고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정부가 조금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짓게 되면은 늘어납니다. 공장이. 그러면 공장이 늘어나면 뭐가 들어갈까요? 장비 들어가야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아직 미지긴 하지만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장비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래서 장비를 늘려서 팹이 늘어난 만큼 거기서 이제 또 확대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소재가 가겠죠. 그래서 약간 순서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쪽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전공정 장비 관련된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게 또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거는 올해 1,490억 달러, 내년 2028년 2,150억 계속 늘어나면서 GT도 거의 비슷해요. 내년에 1,900억 달러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거 벌써 30% 늘어나네요.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역시나 확장되는구나 라는 쪽인데 클린룸, 노광, 증착, 식각, 세정 이거 다 어디냐면은 전공정 쪽에 가장 핵심적인 쪽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슈퍼사이클이 아니고 메가사이클이네요.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게다가 수급 불균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뭐 GPU는 그렇다고 쳐도 CPU부터 나머지 병목 구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장비 조달이 가장 최대 걸림돌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EUV는 최대 1.5에서 2년 원래 1년 걸렸습니다. 더 리드 타임이 더 생기네요. 요즘은 뭐가 쇼티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후공정과 테스트 쪽은 심각한 용량 부족. 뭘 하고 싶은데 장비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바빠지겠죠. 이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도 뭐 회사 원익 IPS나 리노공업을 보게 되면 이거 PL 딱 쳐보고 이거 뭐 이렇게 비싸 이거 산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항상 이런 장비 기계 쪽들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팝니다. 그럴 개연성들이 높다? 들어가야죠. 근데 그게 개연성이 지금은 높아 보이지만 하반기부터 실적 반영되고 내년 그러니까 FM 가이드에서 실적 동향을 한번 보세요. 이게 뛰는 속도가 만약에 훨씬 빠르게 된다. 그럼 주가는 내후년 가게 되면 확 저포로 바뀌겠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그럼 그걸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살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보고 너무 터나?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이제 패닉 바잉이 한번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메모리도 뭐 이것저것 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안 되겠다. 우리도 패닉. 요게 아마 거의 얘기가 나오는 거는 중국일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쪽에서 오버부킹 얘기. 요거 중복 주문이나 왜냐면 좀 경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창신 메모리 상장에서 이번 달인가 다음 달에 이제 IPO 되죠. 그러면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하는데 근데 물론 80%는 자기네가 중국에서 다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걸요. 지금 ASML에 들어가는 EUV가 아니라 DUV까지도 어떻게든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미국이 어딜 이러고 있는 거죠. 못 가져가 이러고 있는 상황 쪽에서 뭔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혹시나 우리 쪽한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되면 연관성 있는 회사들도 좀 있겠죠. 그런 쪽도 보면서 오히려 만약에 이게 오버부킹이 들어가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 막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하다가 약간 재고가 갑자기 확 쌓이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집중된다 그러면 또 한 2, 3년은 또 매출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은 하는데 그거 벌써 걱정하지 말자. 이제 업황을 따라가는 건 괜찮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이거는 뭐 그냥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전공적, 후공적 분류하는 것도
뭐 의미도 없고 예 그냥 뭐 다 아는 것 이거 벌써 근데 한 두 달 전에도 한번 했었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증착 쪽에 그냥 증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용 장비 쪽으로 많이 한다는 쪽들이 이제 원익이나 그리고 또 예전엔 유진하고 주성이 ALD라고 그래서 증착 장비에서 강자로 둘을 딱 섰는데 주성이 형 먼저 간다 그리고 훅 들어가죠. 태양광도 나오다가 그 ALG라고 있습니다. 원자 증착으로 바뀌다 보니까 원래 이게 한 대당 몇십억 되면 됐는데 한 대가 200억 대래요. 네. 10대 팔면 2천억 빡 이러다 보니까 근데 벌써 주문 비공개로 뭐가 들어온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또 강하게 들어오네요.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이 VM이라는 회사는 많이 올랐는데 딱 어디랑 붙어 있냐면 SK 하이닉스랑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동향 한번 그 증권 어디서 하나 나왔었는데 그거 보게 되면 실적 나오는 속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 그렇구나 생각될 것 같고 하나증권이었죠 PSK가 거기서 PSK 탑픽으로 본 게 이거죠. 네네. 네, 그 하나증권에선 탑픽으로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빵 떠버리고 예 그렇죠. 나머지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좀 못 갔다고 보는 게 검사 장비 쪽들이 조금 덜 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선 그래서 그거 한번 나온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테스터 쪽으로 많이 넘어가죠. 그런 쪽에서 핸들러 테스터 이쪽으로 가게 되면 테크윙이나 뭐 DI, 네오스 멕시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이쪽은 가는데 이쪽이 조금 좀 늦게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거는 조금 좀 후공정들은 조금 좀 더 파야 됩니다. 저공정은 그래도 그나마 라인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후공정은 조금 개별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어차피 지금 이제 업황이 좋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화 좀 시켜야지 그러면서 좀 넉넉하게 R&D 비용을 만약에 대준다 그랬을 때는 성과 나와서 딱 전환됐을 때 퀄 테스트 통과하고 그럼 우리 내년부터 납품할게요 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제 덜어 보입니다. 덜어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것들도 하나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기판 쪽에 대한 장비들 이전에 기가비스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있다. 예, 올라가기 한 달 전에 다 팔아놓고 올라가는 거 멍하니 보고 있던 이 마음, 네 그런 거 보면서 기판 쪽 관련된 쪽의 검사 장비 쪽들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아마 업황 좋게 되면 다 따라가는 쪽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짚어봤고 사실은 이게 다 반도체주에서 파생돼서 연관돼서 이제 짚어본 건데 사실 요즘 시장의 유동성 여기로 빨려 들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도 많고 뭐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페이스X 네. 상장 이 이야기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뒤에 주도주가 반도체에서 우주항공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주도주가 옮겨갈 수 반도체로. 있지 않을까 시장의 관심이 반도체에서 우주항공으로 불가능. 불가능하다. 되게 시원하시네요. 차분하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러고 불가능. 싶습니다. 네. 네,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이제 그 당일날에 강한 주도 섹터, 이제 뭐 급등 섹터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도주가 바뀌는 거는 사실 네,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스페이스X가 지금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해서 좀 그렇게 관련 ETF에도 많이 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좀 주목도가 높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상장하고 나서 이후를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접근을 한다면은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좀 변동성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에 대해서 투자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좀 많이 길게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관련된 섹터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좀 신재생 쪽들 태양광이나 ESS 이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지금 안 들어가신 분은 그래 조심해야겠다 하실 텐데 전 이미 들어갔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좀 털고 나오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밤이잖아요. 스페이스X. 그쵸. 오늘 밤인데 드디어 역사적인 날인데요. 네.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기다리는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 게 스페이스X를 나스닥 100에 편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주가가 변동성은 있겠지만 편입이 되자마자 지수 추종하는 나스닥 뭐 QQQ 네. 이런 종목들 ETF들이
스페이스 X를 매수할 거라는 수급에 대한 네. 심리가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 7월 초인가요? 7월 초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가 그때까지는 사실 수급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패시브 수급들이 계속 들어가기는 할 건데 그걸로 이제 사실 연속성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들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적당히 수익이 나면은 잘 챙기고 이제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네? 어떠세요? 스페이스 X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주도주의 흐름 바뀔 여지가 있을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단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호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멋있어요. 방송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뜨뜨미지근하게 이제 근데 그런 거 됐고요. 그냥 딱 봐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당일날 2배짜리 ETF가 나옵니다. 네. 미국에서 스페이스X 뭐 더블 스페이스X라고 하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름은 명칭하겠지만 그거 매매하면 되죠. 뭐 이제 뭐 수혜주 관련주 뭘 그걸 매매합니까? 그냥 가서 붙으면 되죠. 그런데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대표님 의견에 동감하고 일단 근데 이 여파가 좀 커지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상장돼서 그 다음에 첫날 그래도 관심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매매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고 뭐 혹시나 약간 좀 주춤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혹시나 한번 탁 튄다. 그게 더 걱정이에요. 만약에 상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올라가네? 그러면은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거 팔고 살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스페이스X는 올라갈 때가 더 문제입니다. 차라리 그냥 저희 그냥 예상대로 시작하고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돼요. 그것처럼 상장하고 잠깐 반짝했다가 이렇게 쭉 빠져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나마 더 이상 이제 수급 쏠림 없겠다 싶은데 그게 혹시나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고민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하고 2, 3일은 한번 반짝 갈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러면 우리 머스크 형님한테 욕먹는데 근데 편하게 근데 말씀해주세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솔직히 그래도 작년 순손실이 7조 원이었네요. 49억 달러, 50억 달러. 네, 그렇죠. 그런 거가 자금 몰린다고 매매한다? 저희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때. 그리고 또 가장 어떤 때 경험을 많이 했냐면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매매하셨었죠? 네. 대표님도. 그 락업 끝날 때. 3개월 때, 네. 6개월 때. 그때 아침부터 지수가 확 밀렸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한다가 얘가 한 3%인가 5% 빠져버리게 되면은 지수가 못 가요.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런 현상이 좀 나오지 않나 싶게 되면은 좀 이제 약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른 섹터는 그러면 아예 이제 상장됐고 나머지 섹터가 가지고 또 막 움직이게 되면은 약간 나스닥이나 나머지 어떤 지수에 대한 질은 되게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께 사과를 드려야겠네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스페이스 X 상장을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내일 밤인가 했는데 내일 밤이네요. 그러면 내일 증시에서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 오늘도 뭐 상한가도 가고 했는데 그런 종목들은 내일은 좀 줄이는 게 맞을까요? 아마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요. 예. 알 수 없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 무리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뭐 올라간 거 그래도 고생해서 약간 그래도 고생한 자리는 벗어났어요. 약간 이제 박스권 위쪽으로 딱 올라가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좀 줄여서 갖고 가시는 게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줄여놓겠습니다. 저라면 네. 네,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누가 오는 게 이젠 저는 기쁘지가 않아요. 그쵸. 왜냐면 저도 마음이- 제스랑 온다고 우리가 막 이랬다가 주가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지 않았습니까? 또 온다면서요. 이번에는 샘 알트만 방한한다는데 요것도 관련 주가 있다고들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제가 관련주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적어와가지고 좋아요. 사실 자료에는 못 가져왔고 사실 근데 그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샘 올트먼이 방한을 이전에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엄청 뚜렷하게 방한을 해서 호재를 입었던 기업은 삼전닉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와가지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한테 뭐 한 달에 월 그 웨이퍼 90만 장 만들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삼전닉스 막 10%씩 급등
반등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좀 그런 것들이 각인이 됐을 거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방한을 했을 때는 그때 얘기가 나왔었던 뭐 스타게이트의 성과가 지금 어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가시화가 될 건지 윤곽이 잡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지금 AI 서비스 제공자들, 네, 이쪽들이 아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오픈 AI도 국내 기업들이 AI를 확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이런 좀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었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 SDS 같은 이런 SI 기업들도 좀 수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방금 좀 연계가 돼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삼성 SDS가 이제 좀 뭐 관련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관련주긴 하죠. 포항에 오픈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네, 그 역할을 이번에 삼성 SDS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픈 AI랑 해상 플로팅 데이터 센터 공동 건설을 하는 게 그 삼성 물산이랑 삼성 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뭐 관련주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직접적으로 주가가 크게 뭐 움직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기는 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뭐 방금 말씀드린 그 네이버 랑 그리고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만 방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엔스로픽도 방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엔스로픽도 한국에 그 엔스로픽 기술 관계자가 있는데 고위 관계자가 한국에 와서 네이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샘 올트먼도 네이버, 삼성 당연히 가고요. 네이버도 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로 귀결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네이버여서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최근에 엔비디아랑 협력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다시 다 반납을 했어요. 그대로.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럴 때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네이버가 사실 오랫동안 개인들이 많이 고생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생한 맞아요. 종목이었는데 젠슨한 오면서 황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황 씨라고 하세요, 황 씨. 네, 젠슨항 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전 주가보다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급등락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급등하면 또 가야 되는 건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급등 나올 때 쫓아가면은 사실 좀 힘들고요. 네. 또 네이버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 이제 보면은 30만 원이 되게 그 공고한 매물 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돌파를 항상 못하고 윗골이 달고 빠지고 이러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쫓아가면은 좀 힘들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짤이 하나 밈이 하나 돌았는데, 네. 젠슨왕 선생님이 그랬다면서요. 내가 좋다고 했죠, 이제 사라고 그랬냐? 그래서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 젠슨 황청길이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이고. 심지어 그 리스트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번에 또 샘 올트먼 선생님 오시기 전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입국 심사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하실 건지 다 조사받고 그대로 할지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맨날 왔다 가면 다 우르르 빠져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챗 GPT면은 카카오에 탑재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카카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움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그밖에 뭐 와서 누구 관련주를 산다 하지 마세요. 좀 당했잖아요. 몇 번 당합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 똑같이 네이버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지금은 이때 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사과도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다 빠져버렸네요. 그런 쪽에서 지금은 AI 소프트웨어가 갈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먼저 챙기고 분명히 소프트웨어 저도 미친 듯이 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지금 이제 하드웨어 많이 드셨으니까 소프트웨어 사야 됩니다. 이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전 노리고 있고 지금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냥 중간에서 올랐다 내렸다 반복한다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지 말자라고 보고 있고 그게 AI 에이전트가 딱 자리를 잡고 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는 아마 네이버 그때는 아마 이제 말씀하셨던 30만 원대 넘어가고 30만 원이 뭐예요? 이제 돈 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의 전철을 밟아서 전철 타고 쭉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지금은 힘 빼지 말자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누구 온다고 그 한 번 당하지 않았냐 요 말씀이 확 들어오네요. 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사실 보는 게 실제로 어떤 시너지를 내서 매출과 이익을 만들 건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네.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월드컵 저희 아까 뭐 개막 이야기 그리고 우리 첫 경기 이야기도 했는데 현대차 아틀라스가 또 월드컵에 등판한다고 해요. 이게 주가가 움직이려고 치면 뭘 가지고도 탄력성 있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주가를 원만하게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지 아니면 그냥 뭐 뉴스로 소비되고 지나갈지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번에 그 뭐였죠? 그 라보나킥? 네,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선보였다고 하던데 이번에 그거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라보나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공을 잘 맞추면은 또 이게 묘기를 잘 선보이면은 좀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실패하면은 그것도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번에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축을 하는 목적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80억 인구가 보는 그 앞에서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만큼 지금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약간 광고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광고 효과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대한 그런 내용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곧 있으면은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다 법인들을 좀 세우거든요. RMAC라는 그 로봇 이제 훈련 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세우는데 그 법인에 대한 지분 관계도 이제 전략적인 뭐 지분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유행처럼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를 좀 지금 얘기하는 거에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가져오긴 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그 독일 기업 중에 뉴라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기업이 이번에 엔비디아랑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이랑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이제 자본 유치를 14억 달러 정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이런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분석한 걸 보니까 세계 로봇 기업들이 이번에 유치한 총 투자액이 작년 종전 최고치의 거의 2배에 해당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작년치의 2배를 넘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 현금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투자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금 유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분명히 이런 뭐 글로벌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주가도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주들은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기아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랑 뭐 현대모비스는 다들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기아가 사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7%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PER이 거의 7배, 8배 여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 비해서도 너무 저평가돼 있는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기아나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준 대표님도 고스트 라보나킥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축구의 고난도 기술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 자체가 뭐 대단하다기보다는 이게 될 정도면 이 능력을 가진 것은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또 나아가서 어디서든 조금 잘 그 기능을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까지 포함해서 주가가 어떻게 작용할까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럼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현대차 관련주들 중에 상승 모멘텀이나 뭐 상승 동력이 작용이 된다면 일단 그게 될지 그리고 둘째로는 그 중에 어떤 부분에서 가장 상승 동력을 많이 받을지 두 가지 질문 좀 드려볼까 봐요. 아틀라스 축구 시키려면 군대 보내야 돼요. 아 군대 보내서 좀 많이 굴러봐야 돼요? 군대 가서 축구해야 진정한 축구죠. 그 흙먼지 마셔가면서 그래야 축구지. 그거 훈련해가지고 그래서 축구한다. 아이 못해요. 전 또 유격 훈련 같은 거 받는 줄 알았어요. 아틀라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고요. 예, 그럼 군대를 군인이 되지 왜? 예, 근데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오늘 나왔던 뉴스죠. 그 뉴라 로보틱스 네. 관련된 쪽들이 네네. 나왔는데 이게 비상장인데
이번에 기업가치 평가다 보니까 이제 10조 달러 평가 받았습니다. 네. 근데 말입니다. 아직 10조 달러는 아니겠죠. 아니, 10조 100억 불. 10조 원. 1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대. 네, 네. 예. 70억 달러. 70억 달러. 예. 예. 그렇게 나오는 걸로 보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뭐 자율주행부터 협동 로봇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뭐 2NE1이 아니고 4NE1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죠 그거? 보니까 근데 밑에가 없어요. 아직 작업 중입니다. 예. 로딩 중, 예, ing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축구하고 있는 로봇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축구까지 하고 이거 원래 축구도 킥도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연습하는데 원래 축구 선수가 1년 동안 연습해서 나올 거를 1시간 만에 연습했답니다. 그리고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있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원래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2021년도에 인수할 때 1조 원 들였을걸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평가는 2030년 가게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163조 원 평가합니다. 와. 네. 163배 투자인가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대단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아마 20% 갖고 있는 정의선 회장님은 그거 팔아다가 이제 또 모비스 가지고 이렇게 쫙 또 지배구조 만들어 가야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할 일이 많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 또 그런 이제 구체화된 사실을 봤었을 때 아무리 이것저것 따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만큼 잘 세팅된 회사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옵티머스 어디 있나요 지금? 네, 관절 막 이렇게 끼리끼리 고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 뭐 춤추는데도 되게 이상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좀 걸리고 가장 상단에 있는 쪽들은 아직까지는 애틀라스가 다다라고 보는데 기아 얘기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기아는 지난주인가 그때 또 그 하나만 주소 우리 이진우 소장님께서 얘기했을 때 기아 얘기했다가 아직 마이너스네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우리 언제- 제작진이 또 몰려 있대요. 예. 네. 좀 살려주세요, 대표님. 네. 자, 좋은 회사 갈 겁니다. 가긴 할 텐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걸릴 수 거. 있죠. 네. 네. 그래서 좀 야, 다음 날 바로 갈 수는 없죠. 다음 날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이 문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박스권 잘 지키고 창피하다. 예. 잘 지키고 언젠간 올라올 것 같아서 우리 PD님이 탈출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잖아요. 월드컵 이벤트 기간에 로봇이 이 현대차로 인해서 아틀라스로 인해서 각광받고 재조명 받는다라고 하면 로봇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탈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이번에는 로봇을 피지컬 AI로 믿고 더 가야 되는 걸까요?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형주, 그러니까 예전과 바뀐 게 지금 시장이 큰 것만 보려고 그래요. 대형주, 진짜 핵심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 대한 포지션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만큼 뭐 한때는 뭐 클로봇, 하이젠, RNM 막 이런 거 같이 갔었는데 지금 못 가고 싶다 울고 있어요. 다들 밑에서 그런 쪽에서 이게 살아나느냐 이건 저는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늦게라도 물 들어오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들은 팔고 핵심주를 보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아 살려주세요. 기아. 견뎌야죠. 야, 예. 기아 정도는 좋게 보신다. 기아는 기아는 좋다. 네. 저는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도 사실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굳이 다른 로봇주 보지 말고 기아를 봐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몰아가세요 왜 이렇게. 아니 굉장히 되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빠져들고 여쭤보고 있어요. 싶어요. 네. 네, 다음부터 안 올 수도. 그러면 안 되죠. 잘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저희 뭐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정신 못 차리는 롤러코스터 장세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그래도 오늘 열매 대표님이 와주셔서 네. 차분하게 함께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내일도 여러분을 위한 더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내용들로 찾아뵐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바라면서 저희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갈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